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윤입니다. 자,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고 특히 실적 시즌이 되면서 또 시장에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반기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미국은 강했고 미국 시장이 올라야 한국 시장 오르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도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를 괴롭혔던 하나의 요소,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이 치솟으면서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은 긴축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그런 긴축 정책의 결과,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CPI가 3.0으로 발표됐고, 그리고 유로존은 5.5, 그리고 영국은 7.9%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자료를 보면은 많은 돈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먹을 것도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뜻 생각해 봤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만 해도 3천조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1,00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몇 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은 규모가 큰데 그렇게 규모가 큰 이유는 많은 돈들,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거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비중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주식 투자는 필수 옵션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해외 선물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미국 선물 투자를 할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게 빅테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빅테크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월가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 쏠림이 심화되니까 건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별로 좋지 않다. 이건 불안한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쏠림을 두고 불안한 상승이다. 곧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과거에도 쏠림 현상이 있었고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빅테크 중심의 상승을 두고 월가에서는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7월 들어서 시장의 모습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 최근 8거래일 동안 다우지수가 상승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빠져나오지 못하던 박스권을 최근에 탈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탈출 시기가 묘하게도 어닝 시즌하고 맞물리면서 은행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승을 견인했고 자, 이런 강한 힘에 의해 가지고 박스권을 강하게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큰 시계열로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2023년의 박스권 부분을 살짝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MACD라는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니까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 지수에서 이렇게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상승 신호를 보낸 적이 언제였을까를 살펴보니까 2020년 팬데믹 하락 이후에 반등할 때,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반디 장세가 시작될 때, 상승장이 시작될 때 골든 크로스가 났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볼 때 다우 지수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은 또 한 차례 대세 상승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다우 지수의 구성 종목은 나스닥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다우 지수에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기술주들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여러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란 거죠. 자, 그런 다우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월가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월가에서 최근에 어떤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가, 제가 월가의 시각 변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UBS의 시각과 블랙록의 시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UBS에서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동안 부진했던 주식들 사이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주식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식일까요? 빅테크, 기술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뒤처졌던 부분이 빅테크를 따라잡고 있다. 궁극적으로 경기 순환주, 원자재 등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경기 민감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우 지수에 상승하고 맞물려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요, 시장의 상승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은 빅테크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외되는 업종, 소외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이것을 두고 월가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상승이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까 빅테크들도 상승을 했지만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경기 민감 업종에서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7월 들어서는 다우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돌파를 하면서 은행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대세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우 지수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을 기대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고요. 경제 전반적으로 호황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한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